네, 글로벌 시장을 점검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굿모닝 스마트 투자 SK증권 방배혁 지점 박병욱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뉴욕 증시가 열렸는데 네. 우려했던 바가 나왔습니다. 네. 하락했죠? 1% 내외 하락이 네.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그 악재로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1%가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유럽 주요국은 이제 부활절 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휴장을 가졌었죠. 근데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그리고 브리스 증시 1% 내외의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3,000선이라는 어느 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이탈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점도 일단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잠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이제 중국도 0.9%, 그리고 일본도 1.47%, 대만도 1.3%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홍콩은 휴장이었죠. 그리고 브리스 증시도 러시아는 좀 비교적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지만 브라질이나 인도도 1.2%, 1.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휴장을 가졌고요. 미국은 이제 1% 내외의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잠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죠.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 한번 본다면은 지금 이제 9,500엔 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증시를 이제 잘 분석하는 어떤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9,500엔 포인트가 어떤 그 지지선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직전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직전 저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9,500엔 포인트 거의 근접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니케이 지수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알고 일단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일본 니케이 지수를 포함해서 하락폭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이제 마감이 되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빠지진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은 조금은 유한 삼아도 될 어떤 흐름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봉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좀 기술적 지표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어떤 매물 출액은 되곤 있지만 추세가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되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가도 빠졌고요, 구리 가격도 빠졌고,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하락이 나왔다는 점이 일단 특징적으로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컴퓨터가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이 점 또한 아무래도 최근에 강세 종목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뜻에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듯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속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뉴욕 증시에서 어떤 특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면,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물론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일단 특징적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차트를 보시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었다면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아주까지 뭐 크게 급락한다, 뭐 크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매물 출회로 의해서 하락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반면에 구리 가격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2%가량 약세가 나왔죠.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선 하단 부분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 이탈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플 컴퓨터 0.4% 오르면서 또다시 고점 추가 경신됐죠. 계속적으로 강세 종목은 계속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컴퓨터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홈디포라는 종목, 다우존스 30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어떤 그 자재, 유통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철물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 강세 종목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뉴욕 증시에서의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을 위시해서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있다. 일단 시장은 약세를 보였지만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흐름도 뭐 코스닥 지수 뭐 3%대에 빠지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빠졌죠. 근데 어제 우리가 시장을 접하면서 뉴욕 증시도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뭐 생각은 물론 하셨겠죠. 그러니까 선물 지수도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어제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어제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증시 꽤 그나마 선방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내외 약세가 나왔기 물론 빠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간 선물 지수도 소폭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에 따라서 낙폭과대 종목들 글쎄요 뭐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오늘 장을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으면 하는 걸 좀 바랬습니다. 차라리 많이 빠져서 그냥 악성 매물 다 정리가 되고 다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좀 애매하게 좀 하락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어제와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긴 하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변수 우리나라의 선거도 있고요. 뭐 북한 변수, 그다음 만길, 금통위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대내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장도 이번 주도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미확인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코스닥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가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이제 투매가 거의 끝난 것이 아니겠냐라는 일련의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투매가 나올 때는 항상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투매가 나와야 된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이제 투매가 정리가 되고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사례를 보듯이 급격하게 그 하락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빠지고 있긴 하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물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더 높았던 어제였습니다.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리까리합니다. 앞서 이제 한상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목을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삼성전자 좋다, 현대차 좋다.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제는 만약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언제쯤 매수를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까?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우선시돼야 어떤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한 액션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투매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급격하게 빠지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셀링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방병치점 박병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